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RC 종결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2월 15일 이 정기토익을 대비해서 적중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의 것과 약간 다르게 그 복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복화부터 해서 문법 영상까지, 그리고 파트와 6와 7 문제들까지 여러 문제들 한꺼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15일 날 이렇게 적중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음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ABCD를 먼저 보는 거죠. 항상 파트 5는 ABCD의 보기를 먼저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를 묻고 있구나, 이거를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t이나 over이나 over 4를 보고 나서 뒤에 바로 나왔더니 이렇게 요일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요일과 원래 같이 붙는 전치사는 on이기 때문에 on이 있어야 되나라고 찾아봤더니 보기 중에서 ABCD에 on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오늘 묻는 게 아닌가라고 봤더니 앞에 이렇게 rescheduled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첫 번째 복화는 뭐냐면 이 스케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수거로 여러분 be scheduled for 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나면 뒤에 something이 붙어서 이 something은 주로 시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주로 이때로 어떻게 일정이나 시간을 계획을 잡다, 예정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동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뭐 예정이다, 뭐 시간이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가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간 표현이 이렇게 Monday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예정돼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be scheduled for 이라는 이 수거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이 나쁜 날씨 조건 때문에 배송이 다시 rescheduled가 되는 거죠. 다시 일정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해서 reschedule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역시 스케줄처럼 여기다가는 이렇게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전치사 문제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과 어몽과 비즈니스와 세퍼레이트라는 요 네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이 문맥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라는 어떠한 이 투어가 있는데 이 투어가 포함을 하고 있기를 워크, 릴렉싱한 워크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강을, 이 도시의 강을,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강을 따라서 라는 표현에 얼롱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준비할 얼롱이라는 표현, 이거는 어떠한 장소적인 전치사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어떠한 장소, 어떤 긴 도로거나 긴 강이거나 이런 장소들을 따라서 아니면 지나서, 이런 표현이 얼롱이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어떤 길을 따라서 하거나 어떤 장소들을 따라서 라고 나온다면 이 얼롱이라는 전치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ong with라는 이러한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long with가 들어가면 이때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기를 보시면 이제 among과 business와 separat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mong은 여러분 알다시피 둘 이상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때가 among이 들어가고, business라는 뜻은요, 제가 밑에 써놨죠. 바로 밑에, 바로 아래, 약간 이런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 있죠.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바로 위에 붙어 있어 라는 이런 표현이라면 business는 주로 바로 아래쪽에 있어 라는 표현으로 조금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 좌석 바로 밑에 뭐 안전하는 뭐 장치들이 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business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eparate는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뒤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하는 전치사를 찾는 문제에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고 여기는 강을 따라서 어떠한 워크를 포함을 한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제가 지금까지 어휘편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동사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들이 acknowledge라는 동사가 있고 initiate와 express와 occupy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들은 정기토익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동사들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파일을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기 위해
보통은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선택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주세요면 파일을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acknowledge가 무슨 뜻? acknowledge는 여러분 인정하다란 뜻. 그 다음에 initiate가 바로 시작하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파일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initiate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떠한 클릭을 해주세요. 때문에 initiate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initiate라는 정답보다 initiate에서 파생된 단어들, 그 다음에 이 더불어서 acknowledge라는 이 오답에 대한 것들, 이것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initiate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동작을 시작하다 또는 일으키다. 예, 이럴 때 쓰는 동사가 바로 initiate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initiate에서 나온 initiative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주로 명사로 씁니다. 명사고요. 이 명사는 시작하려고 하는 어떠한 생각?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또는 진취성, 결단력, 막 시작해보자 이런 거 있죠. 주도력 이런 것일 때 initiativ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거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take란 동사거나 아니면 seize란 동사가 있어요. 이 seize가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ake the initiative 이거나 seize the initiative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잡다, 주도권을 쥐다 라는 뜻으로 좀 자주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initiative라는 동사를, 이 명사를 특별히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간 걸 다시 보시면 이 acknowledge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는 이렇게 파트 5에서 보기로도 등장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점에서 등장을 하냐면 파트 7이나 6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읽어서 문제를 푸는 이 보기 안으로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acknowledge라는 단어는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체로 그냥 내가 안 거죠. 그래 알게 됐어라고 해서 사실로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겠어. 약간 이런 뜻이 acknowledg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파트 7이나 그 6 지문에서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거죠. 배송이 잘못됐어요. 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을 때 그런 업체들이 그래 우리 잘못이야. 라는 것들. 그래서 글의 목적이 우리 잘못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상대한테 뭐 알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온다면 이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cknowledge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물론 권위나 자격을 인정하다라는 인정이란 단어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익에서 어떤 잘못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press는 표현하다고요. 그 다음에 occupy는 차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사어휘 acknowledge랑 그 다음에 initiate 요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바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휘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부사 어휘를 제가 2개 정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이 토익의 특징이 부사적인 어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개의 다른 부사들을 넣는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뜻일 뿐만이 아니라 이 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이 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 이거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knowledge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당연히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으로 들어가면 sales clerk이 뭐 충분히 지식이 있다, 지식이 많다, much, 꽤, quite, 꽤 지식이 있다.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으로 됐을 때 안 될 때 이 A, B, C, D의 성질을 가보시는데 여러분 enough가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enough라는 건 여러분 항상 조심하실 게 뭐죠? 형용사가 enough 앞에 나온다.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ough는 그냥 형용사가 앞에 나온다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항상 그냥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old enough 아니면 뭐 large enough 이런 식으로 항상 요 복화로 항상 묶어서 좀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nough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enough가 뒤에 나온다. 명사는 enough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는 enough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형용사는 enough 앞에 써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knowledgeable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B번을 한번 볼까요? 이 lately란 단어도 굉장히 오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보기 중에 하나죠. 이 lately랑 더불어서 맨날 나오는 단어가 뭐죠? recently라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요 recently라는 단어나 lately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시간에 관련된 부사구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동사가 바로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lately, 최근에, 뭐 최근에 이랬어 라는 말은 전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lately는 특히 이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인다는 거,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문맥상 동사가 현재 완료를 문맥이 아니라 구조상으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 have pp가 동사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lately를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uch죠. 이 much도 이 부사 자리이긴 한데요. 부사긴 한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much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게 이렇게 같이 부사끼리 나왔으면 얘는 지금 부사로 출제가 된 건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할 때 주로 쓴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교급에 대한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답으로 바로 제끼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quiet이란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quiet이란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쓰는 게 바로 quiet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위치상 이게 지금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그 앞에서 부사가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quiet이구나.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quiet은요, 시험에 나올 때 하나만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quite small 아니면 이게 꽤 비싸, quite expensive 뭐 이런 표현들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특별히 주의하실 거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위치는 관부형명 보통은 위치가 관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원래 관부형명의 위치를 원래 보통은 따르잖아요. 근데 quiet은 주의할 게 관사가 이 위치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quite a few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관사가 quite 뒤로 갈 수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도 시험 대비로 한번 챙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두 번째 부사 어휘를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HR 디파트먼트가 블라블라 쭉 있고요. Only, just, until, since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맨 끝에 in time이란 단어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winter holiday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지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대절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뭔가 그냥 할 말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커마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냥 부사적인 표현들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거는 자 just in time 저 요거 온 거죠. 그죠? 그래서 just in time은 원래 in time이란 단어가 어떤 거냐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in이라는 전치사는 뭔가 안에라는 뜻이라서 시간 안에 그냥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돼. 약간 요 정도 느낌이고 요거랑 같이 가는 게 on time이죠. on time은 여러분 그 시간 딱 그 위점에 있어야 돼 라는 뜻이라서 정각에 뭔가 이렇게 가는 거죠.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래서 in time은 시간에 맞춰 들어간다는 뜻이라서 얘는 그 앞에 just를 붙이게 되면 그냥 딱 그 시간에 맞춰 했어. 라는 뜻이라 어떻게 들어보면 겨우 그 시간에 맞췄어.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시간 안에 딱 그 시간 안에 됐어 라고 하는 건 정말 알맞은 때에 됐구나. 뭐 이런 뜻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뒤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for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just in time,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는 뭐 요 정도 알맞은 때 요 정도 느낌을 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제가 형용사 어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쭉 지금 어휘편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볼 어휘는 형용사 어휘고 이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어들이 반드시 이 파트 5 아니면 파트 6나 7에서 한두 번쯤은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좀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얘가 막기 위해서
이 계란이나 달걀이나 또는 다른 foo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식품이라는 이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무엇인가 4개 중에서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게 이 prevent라는 동사가 잡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잡혔죠. 우리가 알고 있는 prevent랑 그 다음에 A from B 하게 되면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는 지금 이 달걀을 비롯해서 다른 음식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거 지금 이렇게 에그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spoil을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spoil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게 원래 뭐 망치다 약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식품에서 쓰게 되면 spoil이 상하다, 썩다 약간 이런 뜻으로 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맥상 우리가 요 4개 단어 중에서 설령 지금 정답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시죠? perishable, 이 잘 상하는 이란 뜻인데 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spoil 체크를 하게 되면 spoil하는 걸 막기 위해서야. 그러면 뭘까요? spoil하는 걸 막기 위해서니까 상하기 쉬운 음식을 썩기 위해서. 이게 약간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화를 조금 어렵고 우리가 모르는 복화더라도 이 문맥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 이게 뭐가 매치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약간 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perishable이란 뜻이 어떤 식품에 대해서 잘 상하는, 썩기 쉬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abundant는 지금 보다시피 풍부한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파괴적인, disruptive, C번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은 inventive, 어떤 창의적, 독창적, 약간 이런 뜻이 inventive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식을 맞는 대상의 food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perishable 이렇게 태그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같이 spoil까지 이렇게 묶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7번은 이제 형용사 어휘 2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enjoyable과 foreseeable가 쭉 이렇게 ABCD가 있어요. 답 찾기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답을 보시면 take some time, 좀 시간을 좀 가지세요. 뭐냐면 이 questionary, 설문지죠. 설문지를 조금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그 설문지가 나타내 주는 게 how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얼마나 뭐뭐한지 약간 요 정도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투어가 얼마나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투어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투어랑 맞는 건 오늘의 투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게 맞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일단 enjoyable이 되겠고요. 이 enjoyable은 정답을 우리가 쉽게 찾았지만 나머지 복화 중에서 여러분이 또 특히 챙기셔야 될 어려운 복화가 뭐냐면 바로 이 C번의 vulne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에 취약한, 그래서 약간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쉽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깨지기 쉽고 약간 요런 단어들 있죠. 취약한, 연약한, 뭐 잊기 쉬운들 약간 요런 단어들이 vulnerable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요런 단어들이 그 문맥상 나왔을 때 바로 어떤 단어인지를 인지를 하셔서 찍는 거 꼭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durable은 내구성이 있는, 오래가는, 이거 파세븐에 잘 나오죠. 기억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reseeable은 for이라는 뜻이 원래 앞으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보다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약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 특히 vulnerable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oreseeable이거나 durable이거나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몰랐다면 꼭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8번부터는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항상 공통적으로 같이 나오는 문법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만약에 몰랐던 문법이 있다. 그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늘 나오는 접속사와 전치사 문제죠. 자, 이 접속사 문제는 가장 먼저 해석으로 쭉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에서 이 접속사가 2개가 있거나 또는 전치사가 이렇게 섞여 있죠, 보기에서. 그러면 접속사랑 전치사랑 섞여 있으면 이거는 문장의 구조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접속사인지 전치사인가 들어갈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동사가 바로 보이네요.
주어랑 동사가 보이니까 아, 얘는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게 이 끝에가 전치사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전치사야. 그래서 요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대수로 끝났죠. 대수로 끝났으면 얘는 그냥 문장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게 provided that 이라고 하는 게 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죠. provided that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어떤 뜻이냐면 if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만약 이렇다면 이런 뜻으로 provide that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분도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문맥상 봤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죠? 그의 매거진의 구독을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페널티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보가 또는 공지가 이메일로 어떻게 미리 한 달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걔가 페널티 없이 간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다면 이라는 provide that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랑 같이 가는 게 뭐냐면 assuming 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네, 요것도 뭔가를 가정한다면 약간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대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if 계열. 약간 if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if 계열의 접속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이게 제공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얘네들은 페널티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정답은 A번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9번의 문제입니다. 자, 9번의 문제는 2018년도에 정말 거의 자주 나오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죠. 이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커마 처리가 됐죠.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whether, but also, so that, once 이렇게 접속사들이 섞여 있고 딱히 전치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뭐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해석으로 가도 돼요. 해석으로 가도 이 나디아 타카시란 사람의 이 메탈 스컬프처가 있는데 그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공원에 추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경 작업을 일단 완성하면 그럼 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해석으로 풀면 바로 해석으로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을 공부를 해서 그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면 또는 문제가 ABCD가 보기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약간 시간 조건의 부사절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절에서 미래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커마 이하의 부사절입니다. 이 항상 바뀌는 것은 주절이 아니라 이 커마 이하의 부사절이 바뀐다는 거. 얘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주절에는 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는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동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지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여기 부사절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have pp로 썼는데요. 현재가 없으면 현재 완료. 요것도 시간 부사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딱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나 현재 완료가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얘 두 개를 하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고 얘 두 개를 물어보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딱 눈으로 찍으시고 아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D번이네.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러분? 자, 요 문제를 하나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1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0번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게 되면 약간 애매하고 틀리기가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employees라고 복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적인 표현들 all이나 some이나 뭐 위치도 그냥 명사로 꾸며줄 수 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아요. 뭐 그들의 성취에 따라서 이 depends를 그냥 맘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WH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접속사 역할이거든요. 접속사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혹시 접속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접속사를 판단하는 그 방법은 당연히 동사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eive라는 동사가 하나가 나왔고 뒤에 이 depends가 바로 동사죠, 그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 역할하는 개로 먼저 갈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두 번째라는 거죠. some이나 or이 아니라 정답은 which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사절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기 앞에 depends 앞까지 여기까지를 다 해서 얘가 이 문장이 하나의 큰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명사가 주어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 앞에는 명사절의 접속사를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eceive랑 depends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C번이 정답이고 해석은 이제 어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을지는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11번도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약간 헷갈리기가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A, B, C, D가 있으면 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이 수태시라는 작업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요. 대절부터 보게 되면 Senior Managers가 주어입니다. 그럼 Managers가 복수기 때문에 A번 괜찮고 B번은 동사가 아니라 제끼고 C번도 동사가 아니라 제끼고 D번도 괜찮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come up과 came up 괜찮고 수동태로 보게 되면 managers가 뒤에 come up이나 came up이나 그냥 똑같잖아요. 네, 이거 똑같고. 근데 시제가 뭘까? 시제 표현이 뭘까? 근데 by the end of the week인데 지금 뭐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과거기 때문에 같이 과거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그냥 찍어버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죠? request라는 단어죠. 이 request가 어떤 단어죠?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하다에 관련된 단어 어떠한 주장 또는 요구 또는 뭐 제안이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주장하다, suggest, 뭐 제안하다, 뭐 요구하다, insist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단어도 있고 지금 얘기한 이런 것처럼 request도 있고요. 이렇게 주장, 요구, 제안하는 동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필수 표현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해, necessary야, 아니면 중요해, important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대절에서 시니어 매니저가 어떻게 해요? 이번 주까지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약간 그 한다고의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 한다고의 뉘앙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한다고라는 이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should는 문제는 이게 안 보이게 생략이 잘 되거든요. 왜냐면 뉘앙스만 살짝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사는요. 그래야 한다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서 should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come up이 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태시를 벗어나서 여기서 일단 대절 앞에 있는 동사가 주장이나 요구나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아닌지 또는 필수적인 표현들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닌지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를 그렇게 가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5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12번인데요. 자, 역시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in과 of와 at과 out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치사 문제기도 하지만 이제 최상급의 문제라고 제가 써놨죠. 최상급의 문제기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the most라고 가장 최상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최상급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치사가 in을 쓰기도 하고 of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맥에서 같이 나왔을 때 보기에서 in과 of가 같이 나왔을 때 뭐를 골라줄까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of랑 또는 among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전체 명사라고 하죠. 이 명사들이 개체들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복수 처리가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붙는 게 of나 among을 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최상급 다음에 of 다음에 전체 명사 이렇게 말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예 문장으로 of the students, of the applicants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외워주시면 얘가 조금 더 쉽게 아 맞다 students였지 이렇게 복수 명사가 들어가는구나.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in이 보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in은 약간 장소 명사 전체를 아우르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네가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in the class, 우리 반에서 네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장소, 이런 느낌에 갈 때 우리가 in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ver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최상급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have, pp, 특히 ever 이런 거랑 같이 붙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뒤에는 of나 among이나 in이나 뭐 ever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in과 of가 같이 떴다. 그러시면 이렇게 of 같은 경우나 among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 된 처리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n이 들어가면 이렇게 장소 in the world 아예 그 예문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12번에 applicant가 나왔기 때문에 of다. 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파트 5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트 6를 보고 파트 7을 보고 그 다음에 6와 7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 6 지문은요. 이메일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는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 지문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가셔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제 occupation 파트 6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on behalf of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해서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네, 요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스텝을 대표를 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죠. 이 고맙다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그죠? 너의 뭐를 고맙다고 할까요? 오늘 아침에.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을까요? occupation. 아까 우리 occupy 배웠죠, 그죠? 차지, 점유. installation, 설치. 그 다음에 visit, 그 다음에 employment, 고용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demonstration을 뭐 네가 쭉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demonstration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방문에 대해서 감사를 했겠죠. 정답은 visit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을 이제 보시는데요. 이 14번의 문제가 약간 문법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는 이 found라는 동사죠. 이 find가 그냥 타동사를 쓰게 되면 이거를 찾아냈어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가 보이고 구조가 이 demonstration부터 해서 얘가 말이 끝난 데까지가 어디예요? of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냥 다 끝나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너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어떤 거냐면 회사의 새로운 인터 블라블라 장치에 대한 요건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부사가 나오고 어떻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fin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 보어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오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emonstration이 결국에 demonstration이 목적 보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demonstration이 informs라고 알리다라고 하면 얘는 동사니까. 동사가 두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informing 하게 되면 얘는 알리는 중, 뭐 알리는 상태. 그러면 얘가 demonstration이 알리는 건 이거는 분사는 말이 안 되고요. 얘가 그 자체가 informative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다, 정보가 되게 이롭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를 찾는 이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데 쭉 한번 문장을 훑은 다음에 맨 마지막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3월 달에 몇 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will be joining을 할 건데 우리 회사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너가 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쓰였고요. 너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another session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죠. 그럼 if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FU 너한테 얘기하니까 U가 정답이 되겠고요. another session을 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5번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려워하는 바로 이 16번이죠. 16번은 항상 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앞에 문장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는지, 직접 연계가 됐는지 요거를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문장을 꼭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 이 뒷문장은 만약에 앞문장이랑 상관이 없으면 뒷문장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뒷문장이 너무 쓸데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뒷문장이 중요한 키가 들어가면 당연히 얘를 취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꼭 여러분이 뭘로 하셔야 되냐면 속어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끼면서 문맥에서 핵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를 제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새로운 직원들이 일단 올 건데 너가 another session을 준비하면 어떻겠니? 이게 앞에 문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갔더니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너의 생각을
여러분 그러면 전혀 이게 쓸데가 없는 문장이에요. 뒤에랑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뒤에서 이 앞에 문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장치들을 잡아보자. 이렇게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쭉 읽어봤을 때 A번 볼까요?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인터뷰의 첫 번째 라운드가 다음 주에 시작을 할게요. 인터뷰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탈락. 자, B번에 내가 확실하건대 새로운 직원들이 그것이 뭘까요? 이세 해당하는 대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another session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another session을 굉장히 useful 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C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value죠. 이게 동사로 쓰게 되면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너의 피드백을 굉장히 최신의 프로덕트에 관한 피드백을 가치 있게 생각해. 물론 이것도 말이 되지 않을까. 중간에 너 피드백이 좋았거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너한테 another session을 해주겠니? 라는 요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너의 피드백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D번에 자, 업데이트된 policy 정책이요. 곧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정책이랑 상관이 있나요?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건 우리가 확신하건대 새로운 직원들이 오는데 새로운 직원이 와서 another session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useful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B번을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6를 한번 대비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파트 7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파트 7의 질문은 이렇게 이메일과 그 다음에 리뷰와 그 다음에 article, 기사 질문이 되는 그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메일이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나열이 된 거 보니까 리뷰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봤더니 여기 전체는 어떤 기사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17번에 자, 왜 샌더스 씨가 이메일을 썼을까요? 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8번에 어떤 부동산 에이전시가 카터 씨가 가장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메일 읽고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먼저 돌아와 보면 이 이메일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카터 씨에게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샌더스로부터 카터 씨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now that.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now that은 뭐랑 똑같냐면 약간 because야. 왜냐하면이야. 이 정도로 그냥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단은 렌트가 필요합니다. 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뭐 이 장소가 좋긴 한데 여기서 지금 뭐 first floor가 좋긴 한데요. 왜 그럴까요? 뭐 large amount of foot traffic이 있죠. foot traffic 같은 경우는 뭐 유동인구, 그러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traffic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장소를 찾냐면 다운타운 지역이거나 아니면 하버 지역 있죠. 이 지역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부분부터 Can you fin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왜 이메일을 썼는가? 라고 하면 너가 좀 찾아줄래? 적절한 걸 찾아줄래? 라고 하면 리서치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B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메일을 쓴 다음에 이렇게 쭉 리서치가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 부동산 업자, 이 부동산.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이거 좀 찾아주겠니? 라는 문장이 사실은 답이 될 거예요. 예, 좀 더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정답은 리서치를 부탁했다. 예,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8번은 이제 어떤 부동산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추천하는,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1층이 좋긴 한데 여기서 지금 찾아줄래 부동산을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데냐면 specialized in이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인데 어디냐면 small commercial한 property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어떤 부동산, 요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자를 좀 찾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같이 가는 게 어떤 데냐라고 쭉 봤더니 이 세 번째에서 small business owners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키워드 small이라는 거를 뭐 다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은 여기 있는 데이비슨 비얼티 C번이죠. 네, 얘를 이렇게 바로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Y 센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연계 지문이 아닌 거죠. 이 Y 센스만 바로 가서 여기 해당하는 것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Y 센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읽어봤더니 몇 명의 클라이언츠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하이 커미션. 이 커미션이 원래 수수료란 뜻이죠.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불만을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가요, 일이 끝나잖아? 근데 이제 파이널 프라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했다. 이게 되고요.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게 뭐냐면 poor reput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컴플레인을 했다는 건 평판이 안 좋아. 요거를 보면 되겠고, B번에 보시면 얘보다 어떻게 해요? 좀 더 인플루이즈, 걔가 좀 더 많은 업자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이런 말 한 적 없고. 그 다음에 걔가 전문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 이것도 말을 한 적이 없죠. 그 다음에 D번째 알려져 있는데 fast selling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프리징한 거는 정답이 A번이겠죠. 사람들이 수수료가 높다라고 불평을 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평판 자체가 reputation이 poor하다. 요거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A번이다.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20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rticle에서 이 구어의 풀줄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은 이 article에서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만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1번에 그렇다면 이 장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건 이 지문은 벌써 20번은 3번, 세 번째 해당하는 지문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1번은 아무래도 연계 지문일 것 같다. 앞에 거랑 연계해서 푸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세 번째 지문을 보면 여기가 지금 기사 지문이죠. 그럼 기사를 우리가 쭉 읽어주면 이 지역에서 그 새로운 1월이를 가지고 있다. 1월이 뭐냐?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성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프라이즈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 있는 프레즐이라는 이 장소, 그쵸? 예, 이 장소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냐면 앞에서 이메일을 썼던 두 친구 있죠? 샌더스랑 카토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얘네들이 차린 회사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설명인 거죠. 걔네가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레즐을 너무 좋아했어. 뭐 이런 그런 옛날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부가 설명을 했을 때 걔네가 뭐 만드는 걸 좋아해 쭉 얘기를 하다가 얘네가 이제 dedicate to 이런 단어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죠. solely 하게 되면 언니랑 똑같습니다. 오직 프레즐에만 막 전념을 한 거죠. 이래서 진짜 식당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식당, 이 프레즐 가게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문제는 이 프레즐 가게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면 되겠죠. 이 가게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위치는 뭐 아쿠아리움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이 프레즐이 테이스트가 어메이징, 맛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굉장히 뭐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는 가격이 굉장히 affordable. 그쵸?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 그런데 주의할 거. 항상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여기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많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get there early죠. 그래서 일단 일찍 가세요. 이거를 지금 주의사항으로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가 나오고 lines가 are lo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가게가 나오고 일찍 가. 왜냐면 줄이 너무 길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맛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20번이죠. 그러면 이 기사에서 이 가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 그게 이 가게가 이미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맞죠? 줄이 기니까 일찍 가세요.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igh price 맞나요? 우리 아까 전에 affordable을 봤죠? 그거를 지금 단어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가격은 틀리니까 얘는 X고요. 그 다음에 허락을 하지 않는데 in-store dining. 가게 안에서 먹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이거 나온 적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small number of tables야. 이것도 역시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A번이다. 이 lines are long.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를 paraphrasing한 거를 묻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이미 고객이 많아. 그러니까 일찍 가. 요거를 다른 말로 한 A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 지문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계속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기사에서 지금 장소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 across from 건너편인데 아쿠아리움 건너편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아쿠아리움이 건너편이 어디지? 아쿠아리움인가 계속 찾아볼 때 아쿠아리움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찾는데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기사 지문은 이렇게 앞부분 있잖아. 예,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 장소인데 하버 옆에 바이 이게 장소적으로 옆에란 뜻이죠. 그래서 항구 옆에 있는 지역에 새로운 이러리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이메일 지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중간에 이 장소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건 어디냐면 다운타운 지역이거나 또는 어디냐면 극장에 있는 지구인데 하버 옆에 있는 극장 지구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은 이미 나왔네요. 어디냐면 우리가 하버 옆이라고 했으니까 기사에서 하버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얘 지금 방금 얘기한 어디예요? 바로 얘기한 다운타운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극장지구. 요거를 그냥 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최대한 장소에 대한 설명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대문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치면 우리가 눈에 더 확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장소 부분 찾고 거기에 관해서 요거랑 같이 연계 문제다라는 포인트를 알아서 잡아주시면 우리가 한눈에 바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적중특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15일 시험은 여러분 토요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점심은 먹고 가는데 너무 든든하게 먹고 가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고 가시고 커피 한 잔 꼭 하고 가시고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대해서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꼭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RC 종결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